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망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복소수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부분이 2하고 5니까 이렇게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허수 부분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하고 4를 계산을 딱 진행하면 되겠죠. 뭐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7에다가 플러스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7 플러스 i 구해갈 수 있는 복소수 연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수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이제 1번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진데 허근을 갖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판별식을 이제 조사한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거겠고, 0이 되게 되면 이제 중근,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 허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판별식 자체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기해 주는 거겠고, 짝수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미리 나누기를 딱 해서 4분의 d를 형태로 해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해 드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짝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4분의 d 형태를 좀 통해서 우리가 허근 갖는 이 부분을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2의 제곱 되겠고 빼기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뒤에 식을 좀 쓰게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이제 k제곱은 좀 사라져 가는 거니까 됐고, 마이너스 4k에 그냥 마이너스 4k 플러스 한번 쓸까요? 쓰고 이제 그 다음 전개해서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3 0보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 1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 처리가 되겠죠. 해서 계산해서 풀어갈 수 있는, 어찌 생각하면 이 판별식 D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2차 방정식 다룰 때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론 틀 혹은 D도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 부분 이제 이론 좀 잘 챙겨가지고 확실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을 성립한다. 그런데 이제 주어진 이 식이 아주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 세제곱,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런 형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런 형태를 좀 정리해 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이해 하시면 좀 잘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요, 이게 지금 조립제법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0 만드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된 조립제법을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쓰게 되면 3 되겠고, 마이너스 3에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에서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C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면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공통 꺼내게 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c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어떻게 찾을까요? 이건 이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연조립제법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회차로 0. 이 부분 이제 여기 이제 이 목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x 플러스 1에 더하기 a에다가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머지 생기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뭐가 되겠다? 이 b 값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1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나머지, 이 부분을 또 다시 이제 x 플러스 1에 1 더하기 a 해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 이게 이제 a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해서 이제 a, b, c를 찾아가는 연조립제법, 어쨌든 조립제법 일을 열심히 이제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a 더하기 a 값이 1인데 a 더하기 뭘 구하죠? a 더하기 2b 마이너스 2c를 구하라고요. a가 1이면 1, b가 0인데 그럼 C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에다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마지막 산수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 제거. 특히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연속 조립제법 나온 부분 지금 그 설명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C 처리되고 여기 나온 부분들을 다시 조립제법을 해서 B 처리되고 또 다음 부분들을 다시 조립제법에서 A 처리돼가는 이런 과정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서, 그래도 이게 이제
조립제법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은근히 그래도 좀 출제 빈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확실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세 다항식 ABC가 A, O, B, C 값들이 다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내림차순, 수식 정리 이런 부분들을 질문 던진 거죠. 자, 처음부터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되겠고 플러스 3C 이렇게 처리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3C 이런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식을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해서 식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 2b 2배 해주면 쓰면 되겠죠. 2배 해서 쓰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좀 3을 쓰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C 값은 또 몇 배? 3배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차수가 좀 없습니다. 3배를 해서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값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대도 사라지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에다가 마이너스 10x제곱 되겠고, 여기는 6에다가 플러스 9x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1. 자, 2번에 이제 답이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수식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차수를 좀 맞춰가지고 좀 이쁘게 정리한 부분 보셨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수를 그나마 좀 이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잘 풀 수 있다고 믿으면서 4번 문제를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 높이가 주어진 원기둥 모양의 통나무가 있습니다. 반지름, 높이 알겠습니다. 이 통나무에 또 반지름 높이가 주어져 있는 원기둥, 반지름 높이 있는 이 원기둥을 파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통나무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 전체 부피에서 이제 안쪽 파낸 부피는 좀 빼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기둥 부피에 해당하는 거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해서 부피식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 x 제곱 이렇게 되겠고, 높이가 x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 반지름이 x 마이너스 2였죠? x 마이너스 2 제곱 곱하기 높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빼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파이하고 x가 공통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앞쪽에는 x에 x 플러스 2가 남아있고 뒤쪽에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형태식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 여기 부분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x제곱이 사라지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2x에다가 이렇게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끝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6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x를 좀 한 번 더 곱하기를 해주는 거니까 6x제곱 마이너스 4x 파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부피 구해가는 식만 좀 또 역시 처리가 되어 있다면, 자, 이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냥 수식 다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부피 구해가는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런 부분들은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만들어서, 자, 계산할 때 이제 그냥 전개해서 세제곱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공통을 꺼내서 이제 처리하게 되면 차수가 좀 낮아져서 계산이 조금 되게 편리하게 계산되겠다. 이런 이해는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항목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 되죠. 자, 이게 도형 나왔다고 해서 이제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문제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겉넓이, 대각선 길이 주어져 있을 때 모서리 길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변 길이를 놓고 풀면 되죠. 변 길이를 A, B, C 이런 형태로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겉넓이라고요. 겉넓이.
오케이.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되니까 이건 이제 AB가 되겠고, 옆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BC가 되겠고, 앞에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CA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더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두 개씩이나 있는 거죠. 건널비가 60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대각선 길이다. 대각선 길이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형태의 식이 얻어져 가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하나 좀 더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식이 되는 거니까 A제곱 대각선 이렇게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한번 이걸 제곱해서 36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 이때 이제 모서리 길이를 물었습니다. 모서리 길이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전부 4개씩 있다.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 이제 곱셈공식과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 2배의 A, B, B, C, CA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36 되겠고, 여긴 뭐 2배, 약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96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4, 루트 9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96이 1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4가 터트려서 16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 루트 6. 자, 계산 결과 있죠? 자, 직육면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과 관련돼서 이제 학습을 좀 많이 질문 던지는 그런 형태인데 모서리 길이, 대각선 길이 해주면 또 이론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대각선 길이, 그다음에 건널비, 요 형태에 대한 이 식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돼 있으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이제 뭐 부피라고 해봐야 ABC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얻어져 가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하고 이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수직 관계가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도형 부분에서 이제 너무나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좀 학습을 좀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대표적인 문제야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제는 7번입니다. 당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x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때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군요. 자,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는 잘 모르면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9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런 형태로 써가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기초 학습에 해당하는 거겠고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이제 1차로 간단히 나누는 부분들은 원리가 이제 이거 0대를 가는 거니까 0대가 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p 마이너스 1은 9 이런 형태로 이제 1차로 나누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학습을 하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연습이 된다면 이제 5를 대입하는 거니까 P5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형태의 정보를 좀 이것도 이제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똑같이 지금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차로 나누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정보 얻기 이렇게 사용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잘 쓰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이렇게 2차로 나눈다라고 돼 있으니까 조금 색다른 형태로처럼 느껴지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x-5 이제 몫이 생기겠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ax 플러스 b 해놓고 요거를 이제 나머지라고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 0 만드는 것이 원리가 되는데 당연히 위에 주어진 정보고 연관성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p 마이너스 1인데 9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를 대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정보를 또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5a 플러스 b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6a가 되겠고 빼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a 값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닌 건가요? 2로 착각했네요. 이게 지금 2인데 여기다 왜 좀 11을 써놨죠? 큰일 날리고 a 값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얻어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는 나머지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나머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7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다 해놓고 숫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풀이 좀 맞췄는데 자, 힌트를 보게 되면 나머지 정리 문제의 가장 기본 됐고 이 부분이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좀 살짝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이 정도 형태를 해주면 되겠고요.
2차로 나눈 부분 조금 이렇게 좀 써놓고, 사실은 이제 나머지가 1차라는 사실 부분을 알면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 없이 여기도 이제 조금 더 학습이 진행되면 이제 곧바로 이런 형태들 좀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정도까지는 뭐 무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좀 쓰고 자연스럽게 이제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제 연계해 되는 거니까 대표적 식을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정리. 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가 좀 각 학교마다 좀, 그리고 매 시험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나머지 정리는 어쨌든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8번입니다. 2차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원래 이게 좀 잘 나오는 형태가 아닌데 복수수 부분은 어차피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식은 일단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 처리해야 되겠고요. 자, 이 형태를 좀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 방법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아예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의 공식에서 구하면 되죠. 뭐 x 값을 구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에다가 빼기 4ac 4, 4, 16 해주면 마이너스 7이니까 7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이 나오게 되면 이 식을 이 근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x 빼기, 자,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한번 쓰면 되겠고, 한 번은 x 빼기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근을 이용해서 써가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좀 이런 계통은 이렇게 풉니다만 알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 원리만 알면, 자, a 값은 당연히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 당연히 4가 되겠고, 문제에서 그러면 c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고 d 값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니까 7 이렇게 해서 a, b, c, d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a, b, c, d를 모두 다 더하기 하라 라고 돼 있으면 지금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4에다 10이 되는 거죠. 10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우리가 이제 뭐 진도 나가면서 공부할 때는 이제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항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고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망포에서는 좀 이번에는 좀 특이한 이런 형태를 좀 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근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에서 이제 근 구해가는 그 부분이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좀 쉽게 처리해 갈 수 있겠다라고 해준 이 원리 부분. 자, 근의 공식에서 이렇게 구해간 부분. 이해됐습니까? 참, 근의 공식을 묻는다는 취지에서는 뭐 나와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잘해서 낯선 문제 형태도 잘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복잡한 식의 계산을 좀 해달라. 곱셈 공식의 활용 파트 중에서 이제 좀 등장하는 거고, 키포인트는 이렇게 좀 계산하기 불편한 숫자를 좀 치환하는 겁니다. 계산하기 불편한 숫자. 지금 이제 2020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좋을까요? A 좋을까요? 뭐 A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A 세제곱 플러스 1, 2020이 A라면 2019는 A-1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식을 좀 바꿔 써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인수분해 형태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곳은 전개해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약분이 돼서 결과가 이제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 A 값이 2020인데 A 플러스 1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021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기본적인 개념만 좀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와 관련 계산. 숫자 관련 복잡한 계산이라고 할까? 숫자가 관여된 복잡한 계산. 이런 문제 형태가 이제 출제가 제법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치환 과정 거쳐서 당연히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 파트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항목으로 분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식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좀 잘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라는 사실 기억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가르쳐 줬을 때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럼 이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처리해 주게 되면 2분의 3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
두근의 곱 구하게 되면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데 2분의 4니까 이 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이런 값을 우리가 이제 또 a, b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a, b를 근으로 거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게 되면 2분의 3하고 2를 더하게 해주니까 2분의 7 나오면 되겠고, a, b를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하고 2를 곱하게 해주니까 3 해서 합곱을 다시 구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두근의 합 주어져 있고 두근의 곱 주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야겠고, 제곱차가 좀 깔끔하게 만들면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해서 다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2차 방정식하고의 관계 이렇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이니까, 뭐 2차 방정식 고등학교 과정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공식 써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이제 정확하게 학습 잘 진행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다시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제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만들면, 자, 이렇게 또 만들어 간다는 거 이해되죠? 자, 이곳에 이제 빼기하고 두근의 합 쓰고 이제 이렇게 두근의 곱 써서 표시해가는 부분 확실하게 근하고 방정식하고 사이의 관계를 이제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하면서 2차 부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분모에 들어가 있어서 산수가 아주 좀 불편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 이런 부분들 구해서 좀 나중에 이제 또 분모에 집어넣어서 통분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제곱은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즉 알파 제곱 이 부분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식이 2차 부분이 좀 간단하게 1차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5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지금 마이너스를 공통적으로 다 끄집어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1분의 1 베타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식이 많이 간단해졌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인 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통보로만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처리가 돼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뭐 순서를 먼저 또 더하기니까.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식에 가서 이제 근과 계수형 두 근의 합이 주어진 식에서 1, 두 근의 곱이 6 이렇게 처리되는 그 항목이니까 이제 대입을 잘 하면 되겠군요. 자, 대입 6에다가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합이 1이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8에 3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마이너스 8분의 3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마지막 산수 부분들은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온 부분들 이제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 부분들은 뭐 그리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은 좀 아닌데, 중요한 항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모에 이제 이렇게 된 이 복잡한 부분들 그냥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 주어진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제 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대입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만들어서 원래 풀어야 될 식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만들었다. 이 과정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산하기 불편한 부분들을 연산하기 좀 쉽게 주어진 2차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산이 이제 좀 간단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연산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복잡한 식 부분들을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학습 철저하게 좀 복습 철저하게 좀 잘해야 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8인 막대 22개를 빈틈없이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막대는 변형할 수 없고 두께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길이 8은 뭐 나중에 열심히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개수만 좀 잘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가로 개수 x, 세로 개로 y 이렇게 차려주면 이제 x 플러스 y 해준 게 11개라고 해주면 되죠. 직사각형이니까 위아래 뭐 좌우 이렇게 있는 거니까 절반 부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는 그냥 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넓이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 나중에 실제 넓이는
막대 길이 하나가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실제 길이는 8x 8y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실제 넓이는 이제 64 곱하기만 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하, 요거 이제 잊지 않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넓이 이 xy를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y 부분은 11-x 처리해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1x를 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되겠고 2차 함수 최대는 꼭지점 x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 형태니까 2분의 11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분의 11을 대입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막대는 변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 이제 개수입니다. 개수가 2분의 11 이렇게 돼 중간에 뭐 이게 잘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막대는 변형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작은 숫자인 이곳에서 얼마 5 또는 조금 더 큰 숫자인 얼마 6. 근데 이게 지금 절반에서 대칭 구조니까 그러면 가운데 부분 이렇게 처리 그냥 5를 하나 그다음 6을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아지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6을 할까요? 6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x값이 6이라면 y값은 당연히 5가 되겠고 또 5라면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또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넓이는 요 부분 이제 30 이렇게 처리했는데 실제 넓이는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곱하기 64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 여기서 구한 30을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 4, 12, 3, 6, 18에 이렇게 19 이렇게 되니까 1920 이 부분이 이제 최종 넓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192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중간에 좀 함정이 좀 살짝, 사실 이게 함정이 아니죠. 함정이 아니죠. 정확하게 풀이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살짝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x, y 개수 형태로 놨습니다. 원래 이제 길이로 따지면 이제 8x, 8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 길이 자체가 이제 불편한 거니까 이제 개수로 형태에서 개수는 이제 이렇게 x 더하기 y면 11이 돼야 되겠고 개수 넣는 순간 이제 넓이 자체가 되는데 이제 실제 넓이 할 때는 이제 64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 사실만 좀 잘 기억하면 되죠. 8x 8y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식 자체는 x y로 해서 간단하게 살피고 자, 이게 됐고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를 구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 이제 6을 구해가야 되는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5.5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막대가 5.5개 이렇게 사용되면 중간에 좀 잘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이니까 자, 이 부분 이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되죠? 자, 우리가 그래도 직사각형 넓이는 지금 이게 개수 부분에서만 주의해야 될 점만 좀 고려한다면 또 이렇게 넓이 자체에서 최대 최소 가는 것은 또 많이 우리가 응용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좀 잘 차분하게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망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q1x r1 나와 있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q2x r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둘의 연관관계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1차로 나누는 것은 뭐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 3, 마이너스 6, 1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2분의 1 이런 부분으로 처리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 내려와서 열심히 곱하기 해주니까 1이 되겠고 그럼 4가 되겠고 2가 되겠고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2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요게 q2x가 되겠습니다. q2x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R2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식변형이 좀 가능한 거죠. 자, 이 부분 이제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 2를 곱하기 해줄 만큼 이곳에서 2를 공통으로 꺼내서 이제 앞쪽에 곱하기 줬다 생각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이번에는 q1x가 되겠고 이 뒤쪽 부분이 r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문제 형태가 나왔는데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q1x 분의 q2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더하기 R한 부분에 R2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 공통 튀어나간 거니까 이 부분 이제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해서 1 처리해주면 최종 계산 결과는 얼마? 3 이렇게 이제 또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 질문한 부분들은 그냥 약간 좀 넌센스처럼 질문 던진 거고 실은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물어본 거죠. 자, x-2분의 1하고 2x-로 관계. 이쪽 부분에서 이제 공통으로 2를 이렇게 꺼낸 이 부분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뒤쪽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살짝 변형돼서 좀 새로운 문제의 형태처럼 좀 만들려고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K값의 공식 항상 접한다. 2차 함수하고 그다음에 직선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다 뭐가 된다는 얘기죠?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직선하고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x축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이때는 x축이 이제 뭐 y값이 0이니까 뭐 정리어제도 하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문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체도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4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돼 있고 y는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연립방정식 개념이니까 y 서로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kx 와 식이 좀 길어지니까 이게 좀 한참 많이 써야 되네요. 2k 플러스 1하고 2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같다. 정리한다는 얘기는 이항시켜서 정리만 하지만 되는 거니까 자 이항시키니까 이 공통에 뭐가 되죠? 2k 플러스 a가 되죠? x 처리가 되겠고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b는 이꼴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식 드디어 이제 만들었죠. 2차 방식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 이제 늘상 이제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주어진 식이 k값의 공간을 항상 접한다.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이 근이 한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t 4분의 1을 써야 되겠군요. 그럼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의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이꼴 채로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이가 의미가 있는 거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k의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실상은 이게 이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는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2차 함수로 줄 수도 있고, 애초부터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학교도 있고, 그것 좀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이건 뭐 거의 빠지는 학교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학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4k 제곱은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죠? 4 a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항시키면 빼기 2의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이꼴체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이니까 이제 00 풀어가면 되죠. 00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2분의 1에다가 그럼 b 값은 이항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럼 4분의 3이 되는 건가요? 4분의 1에 4분의 3 처리해서 a 값 b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더하기 하라고요. 그럼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4분의 5 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 틀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예 이런 식을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정리해서 이런 학교도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풀이 자, 근 한 개, 중근 갖는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t0를 했을 때 이걸 이제 드디어 이제 k에 대한 중간에 이제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뜻이 k 항등식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푼 부분들이 k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해서 풀어가는 절차. 그 다음은 이제 뭐 00에서 풀어가는 그 원리를 딱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무난한 풀이가 진행되죠. 네, 그 앞에 과정 정확하게 잘 학습해서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좀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x에 대한 2차식으로
완전 제곱식이라고까지 되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또 인수분해가 되어라. 그러면 뒤에 K가 있으니까 전개 후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게 좀 전개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짝을 좀 이렇게 좀 잘 맞춰서 전개하라 이런 뜻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다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x 3, 5,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제 공통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환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똑같은 부분들만 치환하는데 저는요 이만큼을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 부분 이제 7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치환을 조금 이제 크게 하게 되면 뒤에 얻어지는 관계식이 더 이렇게 좀 간단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뭐 a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k는 이제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k 값 구하고 끝인가요? 그러면 16 이렇게 끝인가요?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원성 복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8x 7에다가 4를 더하게서 1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완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이렇게 중간 바꿔서 그럼 이제 식이 전개식이 좀 더 복잡해져서 답부에 가는데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처럼 치환을 기왕할 바에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항목이 없으면 이렇게 좀 크게 묶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방법 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도 좀 조금 더 시간 절약해가는 그런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등식을 만족시킨 연산을 열심히 해서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구해서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라는 이야기. 복소수 i에 대한 연산이죠. i는 i고 중간에 이제 제곱이 있으니까 i 제곱을 구하게 되게 되면 요 부분 이제 마이너스 1, i 세제곱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i 대제곱을 구하면 1. 그럼 이제 5제곱은 이것에 다시 i를 곱하게 되니까 이거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주어진 식은 좀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현명하게 그냥 앞에 부분만 모아서 처리할까요? 이렇게 1 플러스 i 제곱, i 세제곱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러면 이제 i의 17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뒤에 것만 모으면 또 i 제곱, i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i 17제곱에 i의 18제곱 이렇게 처리할 거고 둘은 이제 동시에 계산하는 건데 묶어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 산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두 문제 이렇게 가운데 여기 두 개씩 묶어지는 거니까 1 더하기 두 배의 i 더하기 i 제곱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i의 17제곱 플러스 i의 18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위에서 배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거 네 개를 좀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더하게 하게 되면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1 소거가 되죠? 자, 그래서 네 번마다 또 규칙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1 그대로 있고 여기 부분에서 쭉 하게 되면 네 번마다 규칙이 되니까 16제곱까지 처리가 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 17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이제 i의 18제곱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자, 또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16제곱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또 16제곱 사라지면 i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i 제곱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이 부분이 또 소거가 되는 거니까 결과는 2i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i가 나왔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a 값은 0이고 b 값은 2다. 이런 얘기죠. 와, 그러면 이제 0에다가 2니까 4, 3, 12에서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이해되죠? 자, 이제 복소수 i에 대한 계산인데 자, 가장 기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마다 규칙 이런 부분들 주어진 식도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규칙성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인데 저는 좀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묶어서 이렇게 좀 처리했고요. 됐습니까? 네 번마다 규칙을 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16제곱을 가볍게 처리해서 17제곱 이렇게 하나 남는 부분으로 되게 규칙들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좀 대체를 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최종적인 연산이 돼가는 거니까 복소수 i에 대한 거 아마 지금 이런 문제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집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형태들이 좀 많을 텐데 자,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규칙성을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2차 함수의 최대값 그 다음에 나중에 최소값,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죠.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뭐니 해도 그래프죠. 최고차가 양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꼭지점 부분이 중요한데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아, 좀 어렵군요. 문자로 돼 있어서. 그죠? 정이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2 이렇게 돼 있는데, 즉 꼭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곳에 있다고 치면 이제 문제에서 처음 제공한 게 최대값이니까 2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이게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 형태에서 자, 주어진 식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줬는데 이 부분이 그럼 9 마이너스 2k가 8이다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최대값이 8이다. 9 마이너스 2k가 이렇게 해서 8이다. 오, 됐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아, 2k가 1이니까 k 값이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근데 k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열심히 거면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2에서는 최대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그래프 가야 된다면 꼭지점에 이게 x가 2분의 k 이렇게 처리되겠는데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 있게 되는 이런 형태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범위 자체를. 그럼 이제 뭐 2분의 k 범위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서 뭐 k 범위에서 풀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2에서는 최대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나오는 경우를 좀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최대를 풀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결과가 이제 8 되는 거니까 그럼 k 값이 2가 처리되겠죠. 6에다가 그러니까 k 값이 2가 되겠다. 그럼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2를 대입하면 대칭축도 이제 여기가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 형태.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좀 대칭축돼 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x 값이 2분의 k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역시 또 마이너스 2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또 대칭축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대칭축이 범위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면 어차피 안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답이 나오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 값은 2가 됐을 때 최소 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2를 집어넣어야 이제 최소 값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 부분 이제 최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소값. 근데 이제 k 값이 2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 주니까 결과는 얼마? 4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이게 되죠. 4에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최대 최소 관련 문제 중 이제 좀 살짝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최대 가르쳐주고 최소를 구해가는 거 범위 있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형태는 아닌데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이제 대칭축에 이제 문자가 있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칭축이 범위 밖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차곡차곡 진행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가 2일 때를 구했더니 정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이 안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은 범위 안에 이제 꼭지점이 있는 경우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2에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연산이니까. 그럼 이제 대칭축이 되더라도 최대는 이제 1에 마이너스 1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경우 이때 이제 k 값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이 전부 문제의 조건에 일치가 되죠. 이렇게 이제 범위 부분에도 문제가 없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k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최소값 구해가는 과정. 사실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에서 최대가 되는 형태. 그러면 아까랑 이제 똑같은 연산이니까 분명히 이게 k 값이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칭축이 이제 1이 돼야 되는 건데 대칭축이 2보다 벗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흐름들을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미지수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과정이라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으니까 그 과정 정확하게 학습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수 없이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수 a0부터 a9까지에 대해서 x의 10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 자리에다가 이런 개수를 갖다 써놨군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 10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니까 열심히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자, 요 부분을 이제 사실 나누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처를 1처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9처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이제 a0 이 부분 이제 a1 몫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x 제곱해서 쭉 해서 a9 x 9제곱.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1번 문제는 이 나머지 r을 구하라는데 나머지 정리 원리죠. 이 부분을 이제 0 만드는 거니까 x에다 얼마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의 10제곱 그러면 이제 중간은 0이 되겠고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은 2의 10제곱이는 거니까 얼마다? 1024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해주면 자, 짝수 부분들을 잘 전부 구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항등식 원리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어진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용해야 되는데 x에다가 이제 이렇게 1을 대입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죠. 그럼 이제 1은 대입을 하게 되니까 3배 되겠고 그럼 A0, A1, A2, A3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A9까지 전부 짝수들이 되겠고 뒤에 이제 1024가 되겠습니다. 그냥 말 쓰죠. 뭐 나중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런 모양 형태. 이번에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의 10제곱편도 1이 되는 거니까 됐고 대신 이제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처리돼서 개수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이제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 위쪽 부분에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부터 A9까지 계산 결과는 1 이항시켜서 3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1 마이너스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A0 빼기 A1 더하기 A2 해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빼기 A9 이 부분들은 또 이항시킨 다음에 이건 이항시키면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할 때 더하기 했을 때 이게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하게 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2배의 A0, A2, A 이게 다 써야 되나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 이제 1-R이 이제 공통되는 형태에서 앞에 계속 이제 3분의 1하고 뒤에 이제 1을 이렇게 더하게 돼서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0, A2에서부터 A8 짝수 부분들은 이 결과를 또 이제 2로 가면서 나눠주면 되죠. 자, 이제 이 부분들이 3분의 4를 2로 나누니까 이제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02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3, 3은 9에다가 3, 4, 12,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82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이제 음수값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682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었죠. 자, 계산을 좀 해드렸는데 좀 과정 자체가 조금 응용 문제 형태라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 자, 맨 처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뭐 가장 써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분모 0 만드는 원리에서 나머지 구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계수 부분에서 이렇게 짝수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구해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연습해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장소에서 대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연습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아이디어가 이제 1을 대입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 되는데, 이게 이제 계수의 총합들이 쫙 나오는 모양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써야 되겠지만, 뭐 R 부분에 이제 1024를 좀 미리 계산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인 형식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R 이렇게 처리해서 썼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고 그 결과를 더하기 했을 때 짝수 부분 관련된 거 사실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홀수 부분하고도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되시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주고 그 결과를 합했을 때 짝수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요 힌트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산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좀 차를 하게 되게 되면 홀수 부분들 A1 A3 이렇게 홀수 부분들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또 다르게 변형된 문제들에 또 여러분들이 또 대체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보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점을 지나고 꼭지점 좌표도 가르쳐줬네요. 알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또 A점에서 만난다. 직선 알겠습니다. AB가 양수고 오는 원점이다. 주어진 정보가 좀 많습니다. 자, 여기 옆에 그랬을 때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식은 안 가르쳐주는 거군요. 아유,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꼭지점이 이곳에 있다는 얘기는 x축이 대칭이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px 제곱 마이너스 이것이 좌표가 b 이런 형태로 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 중간에 a, b를
대입도 해야 되는 거죠? 오, 그럼 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냥 이 정도 놓고 할까요? 대입도 그냥 하는 게 좋겠죠. 자, PA 제곱 빼기 B는 이꼴 대입을 하게 되면 또 B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PA 제곱은 이꼴 2B다라는 이런 관계도 있다. 뭐 처음에 지금 얻은 정보는 이쯤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문제는 1번 문제 풀면 뭡니까? A 더하기 B 이 좌표가 4일 때 삼각형 OAB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OAB 넓이를 이렇게 좀 구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간격이 B가 되겠고, 요건 이제 X 좌표 간격이니까 여기 높이 자체가 그럼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뭐 B 곱하기 A 이렇게 해준 결과가 2분의 3이다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AB가 3이다 뭐 이런 관계인데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긴장 많이 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 플러스 b를 문제에서 가르쳐줬으니까 이게 쉬운 거죠. 16 마이너스 중간에 대입해서 6 처리해주니까 결과 10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2번은 뭡니까? B 값이 2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때 이제 fx, gx고 두 군의 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관계식 아까 이렇게 이건 이제 이걸 좀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AP, PA 제곱은 B 값이 2라고 했으니까 4 이런 관계가 있다 주면 되겠고, 두 군의 차다. 그럼 이제 각각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2차 함수는 좀 px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B 값이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함수식 나왔고, 그러면 직선 관계식이 구해야 되는데요. 직선은 좌표가 좀 뭐였죠? 여기가 지금 A점지라고 원점지라는 거니까 A분의 BX, A분의 BX 이렇게 처리되는데 B 값 가르쳐줬으니까 A분의 EX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겠다. PX제곱 마이너스 2는 이꼴 A분의 EX다. PX제곱 마이너스 A분의 EX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a를 곱하게 하죠. 뭐. ap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n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근 차가 얼마다? 9다. 이 부분을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9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 이제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형태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AP분의 2의 제곱 빼기 4배의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서로 되니까 이게 P분의 2, 마이너스 P분의 2네요. 그럼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80이다. 이게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 좀 산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A제곱 P제곱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요거 요 부분 이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4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처리가 좀 되겠군요. 대입을 잘 하면 되겠죠. 4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이제 이게 P분의 1이 되네요. 그럼 P분의 8이 이렇게 81 이렇게 되는 거니까 P분의 9. 그러면 이제 P 값이 9가 나오겠죠. P값 9. 9분의 1이죠. 9분의 1. 이렇게 좀 결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P분의 9가 8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약분해서 P값은 9분의 1 됐죠? 자, 그럼 이제 함수식이 얻어지겠습니다. 함수식이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fx는 0을 또 이거 풀어달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산수를 조금 더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이곳에서 이제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8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두 군의 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8. 처리됐죠? 요것도 은근히 1번은 좀 의외로 좀 생각보다 좀 긴장했는데 쉬웠고 2번이 좀 은근히 좀 시간 걸립니다. 자,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은 좌표만 이제 잘 처리해주면 이제 간격해서 식 구해가지고 관계식 나와서 곱공식 활용식이니까 가볍게 처리가 됐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이 fx하고 gx하고 같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처리하려면 함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직선 관계식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요건 이제 b 값이 2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쉽게 처리가 돼서 아까 만들었던 관계식도 돼 있고,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근 차, 이 부분은 이제 차가 9다라는 것은 곱셈 공식 모양 좀 활용해서 이 부분 이제 여기서 근관계식 관계를 여기다 좀 적용해 줘야 되겠죠. 적용해서 중간에 나온 관계식에서 p 값을 이렇게 완벽하게 9분의 1제 풀어가는
이해됐습니까? 이제 주어진 식 대입해서 풀어가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의 그 연산하는 그런 과정들, 그 관계 부분들이 이제 미지수가 좀 들어가 있어서 평상시에 좀 수식 다루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학습하지 않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는데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해서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9번 망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해드렸습니다. 그 앞쪽의 내용들 또 복습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실력 향상 되기를 바라면서 망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